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현장 공연을 즐기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바로 지난 추석에 이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에서 아주 독특한 춤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찰에 이색적이고 아주 정말 색다른 그런 이 현대무용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 무용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딱 뵈니까 역시 안은미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유의 이 삭발한 머리, 네, 오래됐어요. 그 독특한 귀걸이, 네, 그리고 화려한 의상. 감사합니다. 이런 건 직접 만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여행을 다니면서 구할 때도 있고, 우연히 뭐, 공연 소품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면, 헉!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모아서 사두기도 하고, 예,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 그래서 집이 다 총천연색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예. 그 귀걸이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동대문이요. 아, 그래요? 동대문 상가 5층에 가면, 이래 소품들 다 팔고 도매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팔지만 자재들을 팔거든요. 뭐 굿을 따로. 그래서 저희 공연 때문에 뭘 만들까 하고 자재 사러 갔다가 어느 집이 이게 시즌별로 또 물건들이 다 바뀌거든요. 똑같은 물건이 매년 있지 않은데 올해 갔더니 제가 머리가 없어서 가끔 머리 대신 이렇게 긴 거를 좀 귀에다 달고 다니거든요.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인 거. 그래서 색깔별로 하나씩.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파는 가게거든요. 도매. 그래요? 네네. 누군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걸 보신 분이 어머 나도 저거 있는데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뭔가 이색적이고 독특한 거를 보면 눈이 가세요? 눈길이? 뭐 독특하다고 말할 수는 좀 없는데 그냥 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 룰이 있거든요. 예, 예. 뭐 머리 대신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든가 색깔이라든가 뭐 옷도 이렇게 제가 하트나 땡땡이를 좋아하는데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옷도 제가 원단을 직접 찾아서 예.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뭐 이런 자켓도 사실 찾다 보면 제가 스트라이프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색깔이 안 맞을 때 있는데 이거는 해외 여행 가다가 갔는데 또 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또 얼른 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수집이 또 이제 공연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해서 그렇죠. 네, 겸사겸사. 오늘 입고 나오신 의상도 공연 때 입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입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입었어요. 아. 네네. 오늘 EBS를 여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소개한 그 추석 때 부석사에서 펼쳐진 네네네. 공연. 네네. 공연 이름이 기특기특? 네네. 제가 그러니까 공연이 있으면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부석사 공부를 하면서 불교 용어들을 이렇게 조금 봤는데 우리가 기특하다 그러는 게 이게 왠지 대견스럽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날을 기념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기특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네. 불교 용어였어요? 네네. 우리가 알고 쓰는 불교 용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되게 이제 그 의미가 좀 근데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예. 그냥 그 축제 자체가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만나러 오는 길목, 그 부석사 길목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우리를 저 다른 어떤 세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생에게 전달하고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예. 기특 그러면 좀 딱딱해서 제가 두 개. 네, 기특. 그래서 마치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특이라고 만든 거였어요.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상으로 조금씩 보시겠습니다만 네네. 대체로 그 공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부석사를 가보시면 알겠죠. 그게 세계문화유산 축제의 일환이었었고요. 그게 네. 안동과 영주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영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이세요? 네, 본적이 영주고 어머니 아버님은 다 영주 출신이셔서 근데 이제 한 살 때 이제 서울로
아빠가 이제 전근을 오시면서 저를 업고 올라오셔서 늘 영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부석사를 자주 갔었어요. 예. 근데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게 너무 정말 아니, 무량수전은 네네. 뭐 독보적이죠. 그리고 안양루도 그렇고 그 한국의 건축의 미학이 정말로 살아서 있고 그럼요. 네, 나무 통째로 그냥 정말 배흘림이랑 흘림 이렇게 배흘림 기둥. 네, 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이 다른 사찰에도 보면 예. 그냥 통으로 쓰잖아요. 통의 미학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 일부처럼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부석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는 그 산길이 되게 좁아요. 좁아요. 좁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가파라요. 가파르고 그래서 길고. 무량수전 앞에서 뒤를 도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극락이라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건축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공연을 1시간짜리를 어딘가 시간을 지정해서 한다는 건 너무 제한된 사람들만 보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주문 시작서부터 무량수전까지 한 11개 챕터. 그래서 공연도 있었지만 약간 전시도 있고. 그래서 전시 조각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조각 해서 그 스토리들을 정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 올라오면 예. 어떻게 보면 그 긴 여정이 좀 덜 힘들고 그러니까 한 무대에서 1시간 펼쳐진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다 계속 이동하면서 5분씩 여기 요 30m 5분 그다음 5분에서 11개 챕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마치 극락에 도착해서 되돌아보면 그 안에 있더라.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1시부터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시작해요. 일주문이 1시에 시작해서 1시 반이니까 저희는 6시간 동안 계속 춤을 추는 거고요. 예. 오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만나지만 또 내려올 때 절경이 또 달라서 내려올 때 바라보는 공연의 각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으로 어떤 춤의 입체적인 공간을 야. 짧지만 네. 그 고단한 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도로 아마 제작된 거기 때문에 정말 독특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는 길에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공연. 아니 그러니까 한 무대가 있고 고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형적인 공연이 아니고 거기서는 못해요. 너무 좁아서요. 네네. 그냥 그 절 찾아오신 분들 네네네네. 특별한 관객을 초대한 것도 없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네네네네. 구경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도 있고요. 예. 특별히 또 이 공연이 보고 싶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시면 또 보고. 또 30분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각 모형수마다 각자 9번의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 예.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 되게 의미 있는 공연이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불교에 대한 공부, 부석사에 대한 공부가 조금 깊어지고 거기 총무스님도 너무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어떻게 보면 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시끄럽고 화려하고 그랬지만 예.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을 맞이하러 온 날이니까 마치 그거를 축하드리는 맞이하는 축하하는 마음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예. 아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틀 동안 시끄러웠는데도 정말 스님들이 너무 잘 협조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부석이 떠 있는 돌이거든요. 뜻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각가 중에 이태수 조각가가 계신데 돌을 떠 있게 하는 거가 자기 전문이에요. 근데 유리 위에다 이렇게 돌을 얹어놓고 하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또 다른 부석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네네 3개인가 다시 제작돼가지고 아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재밌는 부석이네 이렇게 막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그 자리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또 의미의 부석 이게 그 절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한번 다시 관통하는 그런 설치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공연을 보고 아유 기특하다 하셨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또 내려가고 싶네. 중생 만나러 막 이렇게.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바로 그런 공연을 어떻게 보면 설계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와 그걸 이렇게 구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제가 만든 축제가 아니어가지고 뭐 모르고 있다가 거기 전체 총예술 감독인 장혜원 예술 감독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축제가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다른 데 같았으면 제가 또 선뜻 안 했을 텐데
부석사라고 그러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말 뭔지 모르지만 예. 하나쯤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한 번 더 하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 건축하고 역사하고 장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 특정적 장소적 공연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도 써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현장에 다 가보시고. 네네네. 겨울부터 가서 계속 또 이제 봄에 한 번 또 구상하시고. 가고. 네, 또 스님도 만나서 의논하고 거기 예, 또 예. 유교재단하고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차편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설치가 가능하냐.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만드신 작품 수가 총 몇 작품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공연장 안에 밖에서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아니 뭐 공연 안팎을 다 합해서 뭐 150편은 넘는 것 같아요. 150편. 네네네. 지금 무용인생 30, 네, 제가 무용단을 1988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한 33년. 34년. 네네. 그런데 150편 작품. 네. 그 1년에 한 서너 편 작품씩은 네네네.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 하나 준비하는데 1년씩 걸리는데 네. 그게 또 1년에 서너 개씩 나와요. 네. 오. 그냥 밥만 먹고 그것만 하면 가능해요. 다른 거 안 해야 돼요. 예, 네, 다른 거 할 시간은 좀 없고요. 제가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네. 다른 거 안 하고 작품만 이렇게 논문을 계속 쓰는 건지 어떻게 보면 다 기록해 두시죠? 다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영상으로 저희는 주로 기록되는 예, 거고 또 뭐 예. 이렇게 노트도 있고 그래서 150편 작품 전부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네네. 특별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공연들은 어떤 것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의미 부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물론 건데 관객이 하죠. 제 그냥 개인적인 작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가는 건 첫 작품 첫 작품이 뭐였습니까? 종이계단이라고 1988년도 2월에 했던 거예요. 종이 계단. 네네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개인전이라고 한 건 1시간짜리 보통 이렇게 좀 짧은 작품은 아니고 1시간짜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단독 공연이었습니까? 네네네. 제가 개인 발표 극장을 이제 빌려서 제가 하겠다고 제 의지로 해서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6회 공연을 했어요. 보통 그때 공연을 1회나 2회 하는데 6번. 네, 저는 목금하고 토요일날 2회씩 공연해서 6번.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극장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람하려면 우리가 공연을 좀 장기 공연을 예.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또 무용수들이 또 한 번 또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막 이랬었는데 그게 처음 작품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어렵죠. 너무 많은 시행착오인데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특정적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을 내가 정말 내 삶의 업처럼 예.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물론이죠. 네 그래서 무사히 다 해냈을 때는 와 나 할 수 있다 라는 그 점이 남아있었던 가능성을 보셨구나. 네네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예, 느낌을 예. 줬던 게 그 첫 작품 예. 첫 아이는 언제나 이제 종이계단. 네 인상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일단 저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혹시 대표작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실래요? 그 참 어려운데, 네. 제일 많이 알려진 거. 그러니까 대표작이라는 게 외부에 많이 알려진 예. 거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라고. 조상님께 바치는 네네네. 댄스. 어머님들의 춤을 기록하고, 음. 영상 작업으로 기록하고, 그거 직접 또 어머님들 무대에 초대해서 어머님들의 막춤을 예. 무대에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 2010년에 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제가 이름을 알리게 도와준 작품이어가지고 예. 효도 작품 예. 어머님들이 제게 아마 사랑을 주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알려져 있는 작품일 거예요. 안은미하면 어머님 댄스. 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저도 좀 봤거든요. 영상으로 네네네. 미리. 네. 봤더니까 전문 무용수들과 그냥 정말 할머니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춤추고 싶으면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 같이 리허설하고 네 그냥 춤을 안 가르치는 게 목적이어서 예. 그냥 무대에 이러니까 좀 위험하시니까 어두울 때 조심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이 음악 나오고 요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저희가 모셔다 드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연습은 정말 딱 한 번 모여서 극장 안내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리허설 이런 것도 없겠네요. 네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안 거. 하고? 네네네. 그게 가리키는 춤이라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분들의 인생 안에 있는 무게는 저희가 흉내낼 수 없는 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게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의 지층에서 보면 그게 훨씬 진짜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그래서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시고 네 이렇게 좀 편하게 오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냥 진짜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매번 그 등장하는 할머니들이 달라지니까 네네. 매번 춤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완전 거죠. 네네.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공연하면 이게 관객층이 이제 3대가거든요. 어린 친구서부터 자식 그다음에 예, 어머니. 예. 그러면 이 3대가 같이 막 나중에 춤을 같이 춰요. 다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3대가 같이 나도 춤을 추는 경험은 처음 했고 네. 또 어머님들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세월이 확 지나가고 자식은 자식된 입장 또 아주 어린 세대는 그 어린 세대 입장에서의 어른을 바라보는 시간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에는 확 몰아쳐서 저는 매번 보지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좀 네, 다르게 네. 뭉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2010년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이제 알려지고 네네.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 안은미 무용가께서는 뭐 시각 장애인들과도 함께 하고 네네. 또 좀 그 저신장 장애인들과도 또 함께 공연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쭉 이어오시고 계시죠. 네네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누군 그걸 춤의 인류학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제가 그 2010년이면 제가 이제 춤추기 시작한 지 한 20몇 년 지났으니까 예, 예.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욕망이 어느 정도 만족됐고 그런데 어느 날 무심한 날에 제가 눈 떴을 때 이게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춤이라는 게 우리 어떤 민족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인식되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춤이라는 게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예. 거죠. 잘 추는 사람 춤들. 그렇다면 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 알겠는데 엄마 뭐 춤춰봐 그러면 이렇게 막 추는데 귀여워 이렇게 말았지 그게 민속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남아야 된다는 걸 제가 인식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나서 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민속학적인 어떤 인류학적 결이 다 사라진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배워서 잘 추지만 제가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처음으로 전국 투어를 다닌 거죠. 어머님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은 못 만나 뵙고 주로 거리에 이렇게 장터나 이런 데. 네네 아니면 막 농사지 막 있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데 뭐 감나무 따다가 만난 어머니 뭐 사과 따시는 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바닷가에서 뭐 그물 치시는 예. 어머니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노시는 어머니들 만나서 어머님 제가 무용가인데 어머님 춤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런데 한번 춰보시라. 네, 아유 안 배웠어.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아니 어머니 배운 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하는 춤이 뭘까요? 우리는 어떨 때 춤출까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 틀고 저희가 이렇게 막 추면 에휴 못 춰. 그런데 갑자기 또 일어나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소위 막춤이죠, 그게. 네네. 예. 그게 즉흥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즉흥을 추는데 처음에 찍을 땐 찍느라고 바빠서 저도 못 느꼈는데 이제 저희가 숙소에 돌아와서 모니터링 하거든요. 뭘 찍었나, 이게 잘 찍혔나. 그래야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현장에서 본 거를 또 영상으로 기록된 걸 봤을 때 그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그 많은 게 갑자기 막 뭐가 이야기가 생기는 거야. 스토리텔링이. 예. 와, 이 강요하지 않은 이것에서 어떻게 이 많은 이야기들이. 근데 그 어머니 한 손에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막 짝손 짝발로 나갔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는 분, 막 웃으시는 분, 또 예쁜 게 하시는 분, 어떤 어머니는 막 이렇게 액센트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어머니 세대는 춤을 배우지 못했고 춤에 대한 어려운 인식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어머니들이 두 팔을 벌려서 마치 태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를 보고 이 시대의 춤은 이렇게 이분들에게 가슴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긴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삶이 녹아있는 춤.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안에 네, 있는 네.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도 했고 아저씨들도 만나러 다녔고 이제 대상이 다양해지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은 무슨 생각하지 뭐 이러고 한국의 남성. 그러나 이제 어린 아이들은 예. 그러니까 또 당연히 케이팝. 그렇죠. 그 친구들은 막 노래 제목도 다 있어. 이거 틀어달라. 그런 식으로 이게 세대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학습해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뭐 여러 과정에서 그럼 내가 그동안 기피하거나 못 느꼈던 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시각장애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작업을 해봤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춤이라는 게 그렇죠. 뭐 악기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시력이 나빠지신 분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어렵게 이제 시각장애 학교 선생님의 한테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런 거지 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언어를 찾아보는 거 무대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5명이 모여가지고 저도 처음 하는 거라 너무 어려웠지만 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세상에서 가장 느린 춤이라고 그랬어요. 네. 느릴 수밖에 네, 없겠죠. 네, 네. 그렇다고 아주 느린 건 안 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요. 예. 서로 이해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 좀 오래 걸렸지만 그들이 그걸 해낼 때는 더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저성장 장애는 세상에서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요? 네. 오. 제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게 태어나셨으니까 이 물질의 높이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훨씬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오. 그래서 이 운동 감각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정말로. 예. 그 유머 감각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배우면서 만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정말 이 만남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쓰리쓰리랑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국가에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드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드리다가 그럼 제가 해드릴 건 그거를 공연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리쓰리랑이라는 작품으로 또 공연 무대에 올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 춤을 추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 어머님들이 함께라는 그렇죠. 모임인데 그거를 진상규명하려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정말 쓰린 아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어찌 보면 그 아픔을 같이 녹여낼 수 있던가요? 그건 아마 평생 녹여낼 수 없는 아픔인데 누구랑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힘을 드릴 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냥 누군가 들어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뭐 그런 어떤 공연이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공연인데 하고 나서 잘했구나. 공연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저도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든데 힘이 든 만큼 제가 많이 이렇게 저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뭘 찾아다니는 게 춤은 그런 거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어떤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 그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흔히